네, 이제 녹화 시작됐습니다. 요거를 잘 지켜주시면 되는데요. 일종의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키워드는 이따가 키워드 뽑아 놓은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키워드를 제목의 제일 앞부분에 쓰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키워드를?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쓰고 계시는 방식이 앞에 드래곤플라이, 아니 드론플라이, 왜 네. 자꾸 드래곤이라고 용을 뭔가 보고 싶은가? 드론플라이라는 네. 이런 드론플라이, 드론팁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아니면 여기 JC현 시스템 주 네. 이게 주요 키워드가 돼요. 그러니까 아, 네. 제목의 제일 앞에 키워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잠깐만요. 뭐가 있을까? 어떤 이것도 거요? 이거는 상위 노출이 되고 있긴 하지만 드론 비행 네. 금지 구역을 키워드로 쓰시려면 이 앞에 네. 드론 플라이 이걸 빼야 돼요. 그래서 드론 음, 비행 금지 구역으로 제목을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런 식으로 제목의 가장 앞부분에 키워드를 넣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저 그러면은 네, 기존에 있던 글들 있잖아요. 네. 다 삭제를 하고 다시 올리면은 키워드가 더 잘 잡히나요? 그렇긴 한데 막 다 삭제하고 이러면 또 네이버에서 이 블로그 네. 이상한데 이렇게 잡아낼 수가 음.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게 비슷한 글로 다 한 번 더 네, 올리고 이런 식으로. 네네네네. 그래서 드론 만약에 이제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을 키워드로 잡으셨으면 이걸 제일 앞에다 쓰시고요. 네. 본문 안에서 이 키워드를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는 게 좋아요. 음, 지금 이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 네.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 아니면 비행 금지고요. 한 번도 안 좀, 나왔어요, 이것도. 음, 이렇게 하면 지금 근데 이 콘텐츠는 잘 걸리고 있긴 한데 이 키워드가 그렇게 막 많이 대중적인 키워드가 음.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아니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이고 비행 가능 구역으로 만약에 해보면 또 뭐 여러 개를 안 쓰셨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쓰셨는데 비행 금지 구역이라던가 비행 가능 구역을 이 이미지 안에는 쓰셨는데 이미지는 어차피 검색 엔진이 할 때 음, 제가 지금 말씀드린 3번에서 5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키워드가 본문 안에도 잘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정말 목적 의식적으로 써야 돼요. 키워드 하나를 딱 네. 잡은 다음에 그 키워드를 제목 맨 앞에 쓰고 3번에서 5번을 되게 어색하게 쓰면 안 돼요. 근데 문장을 문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이 키워드를 반드시 써주시고 가능하면 첫 번째 문단에 키워드가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비행 금지 구역,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했으면 첫 번째 문장에 사실 안녕하세요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검색에 하나도 음,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드론 비행 금지 구역 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음, 드론 플라이 에디터를 하면서 이렇게 이 퍼스널리티를 드러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문단을 최대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인사 겸 해서 정확히 이 글의 목적을 밝히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연스럽게 3번에서 5번 반복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목을 잘 정해야 돼요. 제목이 사실 검색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건 제목의 그 첫 번째에 가능하면 키워드를 넣으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목에 특수 문자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아요. 이런 꺽쇠 아, 이런 거 있죠. 네. 네. 왜냐하면 이게 HTML 뭐 이런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검색 로봇 같은 애들이 네. 크롤링을 한다고 하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얘네가 뭘 썼나 이렇게 막 수집을 할 때 특수 문자가 인식이 이상한 단어로 돼요. 뭐
보셨는지 음. 모르겠는데 and, NB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 돼요. 예, 네네네. 뭔지 아시죠? 그래서 네. 얘가 잘 못 알아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특수 문제를 가능하면 쓰지 말고 제목의 글자 수를 21자에서 25자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다 정해서 지켜서 제목을 쓴다는 게 키워드를 제일 앞에 음. 쓰고 글자 수 이렇게 해서 특수 문제도 안 쓰고 쓰기가 쉽지는 않은데 가능하면 요걸 좀 지켜가시면서 하면 좋고 정 안 되면 키워드가 중간에 와도 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제일 좋은 건 이거다라고 일단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미지와 동영상을 풍부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미지는 3개에서 5개 정도. 근데 네. 그거는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미지를 이미 되게 풍부하게 쓰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지가 뭐 상관없는 이미지를 쓰면 안 되는데 뭐 상관없는 이미지도 안 쓰고 계시고 보통 뭐 어떤 분들은 중간에 꽃사진, 풍경사진 이런 거 넣는 분들 계시거든요. 너무 없으니까. 네. 네, 네. 근데 그건 관련 없을 것 같고요. 동영상은 하나만 들어가도 괜찮은 거죠. 네. 많이 들어가면 더 좋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음. 하나 정도는 꼭 넣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도 레벨이 있어요. 일단 직접 음. 촬영한 이미지가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제작한 이미지 지금처럼 뭐 캡처를 하신다거나 캡처한 이미지는 이게 폰에서 캡처한 거죠. 네. 예. 그러면 쪼끔 뭐 제작한 거보다 쪼끔 위에 갈 수도 있겠는데 그건 확실히 모르겠고 어쨌든 직접 촬영한 거, 제작한 거, 퍼온 거 이 순서대로 약간 레벨이 매겨지기 때문에 촬영한 이미지를 넣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동영상은 이미 잘 활용하고 계시니까 계속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영상도 이거를 입력하실 때 제목이랑 뭐 설명이랑 태그랑 넣잖아요. 근데 고 네. 제목이랑 설명도 검색이 돼요. 특히 네이버 동영상 검색에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신경 써서 키워드를 좀 써서 해 주시면 제일 좋죠. 네. 네. 음. 그리고 이것도 일단은 키워드 맨 앞에 하면 제가 좋죠. 네. 쓰는 게. 네. 네네. 그리고 약간 마이너한 얘기들이긴 한데 체류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블로그에서. 그래서 네. 체류 시간 네. 현재 지금 잘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체류 시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블로그 포스트 구성할 때 이제 글을 좀 길게 써서 읽을 거리를 많이 주는 거. 그래서 보통은 음. 1000자 최소한 1000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3000자, 3500자 이 정도로 쓰는 게 좋아요, 글을. 원고만, 글자만으로도. 그리고 글만 최소 1000자요. 천자. 네. 약간 짧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림이 볼 게 많아서 지금은 좀 음. 오래 보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 나가지 않게 가독성 높게 해 주는 거, 그다음에 관련 정보들을 블로그 안에서 서로서로 링크를 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인제 한 번 음. 들어왔던 사람이 바로 나가지 않고 관련된 다른 포스트에 들어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지금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이것도 잘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포스트 레이아웃 이런 거 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데 글이 조금 더 길어지면 좋겠죠. 관련 그리고 정보 링크가 네. 그 블로그 안에 있는 그 링크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음. 나가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네. 목표로 하는 랜딩 지점이 아니면. 근데 저희가 네. 만약에 이제 제품이나 뭐 판매 페이지로 연결을 하고 싶다. 그게 목적인 블로그 포스트다 하면은 랜딩 그 페이지로 나가게 해도 괜찮은데 가능하면 음. 사람들이 딴 데로 뭐 다른 블로그나 이런 데 절대 링크하면 안 되고 저희 블로그 안에서 네.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게 그렇게 하는 네. 게 좋고요. 그리고 백링크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인용해 주는 링크를 걸어 주는 걸 백링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검색 엔진들에서 포스트 점수를 매길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음. 특히 뭐 구글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쓰는데요. 안에서 링크를 거는 것도 그래서 중요해요. 백링크에 그러니까 갑자기 까먹었네. 오픈 백링크, 클로즈 백링크였나? 하여튼 뭐 그래서 안에서 하는 것도 점수에 넣고 밖에서 내 거를 인용해 주는 것도 점수에 넣는데 제일 좋은 거는 되게 권위 있는 사이트에서 나를 인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언론사라든지 공식 홈페이지, 뭐 이 DJI 공식 홈페이지라든지 막 그런데 뭐 네, 그런 데서 인용을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걸 저희가 만들 수는 없으니까 주로 음, 많이 하는 거는 카페나 다른 블로그, 다른 SNS들의 내 블로그에 링크가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 막 그런 이벤트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 글을 스크랩 해서 뭐 해가시 공개로 해서 스크랩을 해가시면 뭐 또 가격을 깎아준다든지 쿠폰을 드린다든지 뭐 무료로 뭘 해준다든지 그런 게 다 이 백링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이벤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이 네, 스크랩이 되거나 이 내 글의 URL이 어디 가서 링크에 붙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카페를 만들어서 카페에 스크랩을 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음, 안 되면 SNS 지금도 이제 페이스북 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걸어주시고 음, 네, 남들이 내 거를 스크랩 해가게 유도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있다가 이제 일종의 런칭 이벤트처럼 그 어린이 드론 출시에 대한 글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이벤트를 해도 돼요. 이 글을 음, 뭐 스크랩해서 글을 하나 엄청 정성 들여 써야겠죠. 포스트 하나를 엄청 네, 정성 들여 한 다음에 요거를 스크랩해서 뭐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 뭐 그때 뭐 그런 식의 이벤트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만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그 글을 드론 관련한 카페라던가 뭐 이런 모임 같은 데다가 공유를 좀 하셔서 아니면 스크랩이 안 되는 카페라고 하면 저희가 이번에 이런 걸 네, 출시했는데 어쩌죠 하면서 링크라도 걸어주시면 도움이 될 음, 거예요. 그리고 음, 트위터는 없으시죠, 계정이. 네, 없어요. 트위터가 저도 사실 제가 최근에 트위터 교육을 작년이랑 올해 트위터에서 교육을 하느라고 막 몇 년 동안 버려둔 트위터를 다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네, 의외로 트위터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진짜 음, 패시브하게 그냥 링크만 걸어도. 그리고 어, 어, 네, 진짜 유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백링크가 구글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네이버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트위터 백링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점수에. 음, 그래서 저는 트위터도 그냥 뭐 많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한 번씩 링크로 보내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이 블로그에 보면요. 스크랩 기능이 있거든요. 요거. 요거는 이제 예, 카페로 보내는 기능이고 여기 보시면 기타 보내기잖아요. 이렇게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카페로 보내도 되고 밴드로 보내도 되고 트위터, 페이스북, 카톡 이런 식으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요걸 네, 이용해서 트위터에 공유하시는 거 그냥 잠깐 음, 계정 하나만 만드시고 쓰시는 대로 그냥 하고 약간 좀 웃기는 거 트위터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웃기는 말, 좀 음, 튀는 말 이런 네. 거를 약간 덧붙여서 그리고 아, 저 그런 거 잘합니다. 해시태그 네,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트위터에 어울리실 것 같아요. 해시태그 같은 거 붙여가지고 네, 해시태그는 이제 주요하게 쓰신 키워드나 이런 걸로 해서 네, 공유하시면 좀 재미있게 유입이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이건 시간 진짜 뭐 5분밖에 안 걸리는 거니까 다 네, 쓰시고 나서 한 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자체 기능 활용하는 걸 점수를 좀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이버에 보시면 글감이란 기능 있는 거 아시나요? 오른쪽에? 제가 이거를 그, 글감이란 기능이 있어요. 이 로그아웃하고 제 걸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그 많이 쓰실 일이 없으실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그 네이버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괜찮은 포스트들을 만들고 계셔서 근데 어떤 거냐면요. 여기 이런 메뉴가 있어요. 글감이라는 메뉴가 보이세요? 여기 위에 여기에 글감이란 메뉴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네, 사진, 책, 영화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거에 대한 리뷰를 쓰거나 할 때 링크를 걸 때 이걸 링크 걸거나 하면 네이버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저희가 쓸 때는 주로 사진 이런 거 리뷰를 하는 블로그는 아니니까 이 블로그는 네, 사진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뭐 드론 그러면 이 드론에 관련된 사진이 검색이 될 거예요. 그럼 네. 이거를 그냥 이렇게 딱 누르면 여기 딱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 쓰는 걸 좋아해요, 네이버가. 그렇구나. 네. 근데 어쨌든 그, 이건 퍼온 사진이기 때문에 어 네, 그렇게 그 검색 점수가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찍은 네, 드론 사진이 사실 제일 좋죠. 근데 네, 직접 찍은 사진이 없거나 그럴 때는 저희 보통 언스플래시라던가 뭐 픽사베이라던가 이런 데서 그냥 그 무료 그 라이센스 없는 사진을 다운받은 다음에 네, 다시 입력하잖아요. 그렇게 네. 할 바에는 그냥 여기서 골라서 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음,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런 거는 지금 잘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들도 많이 쓰면 쓸수록 네이버에서 좋아한다고 음, 하더라고요. 뭐 네, 동영상도 직접 이제 업로드 여기서 한다던가, 그다음에 네, 인용구 구분선 장소 뭐 이런 거 많이 쓰시면 네이버에서 다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 드론 이건 이제 앞에 거는 일반적인 거였고요. 이제 하실 일은 각각의 포스트에 목표를 명확하게 잡아서 콜 투 액션은 뭘로 할지 키워드를 뭘로 잡을지 딱 정하신 다음에 그 키워드에 네. 맞춰서 제목이랑 본문을 다 쓰시고 이런저런 이미지랑 그런 거 다 넣고 마지막에 콜 투 액션 명확하게 해서 사람들한테 너는 이걸 다 읽었으니 이걸 눌러야 돼 라고 딱 얘기를 명백하게 해주시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어린이 드론 이거는 사실은 약간 런칭 캠페인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러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막 대규모 캠페인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그냥 검색 관련한 방향, 그다음에 SNS 관련한 방향. 아이고, 요거 수정해야겠다. 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고요. 일단 검색 관련해서는 두 가지죠. 또 자사 블로그에서 직접 쓰시는 포스트로 상위 노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음, 관련돼서 키워드가 되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네. 키워드에 대해서 다 한번 글을 써보세요. 그래서 그 모든 키워드에 다 우리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돼 있으면 제일 좋죠. 예를 들면 제가 키워드를 좀 그러니까 아까 키워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각각의 포스트 키워드를 정하라 네, 이거처럼 네, 그 어린이 드론에 관련된 네, 키워드를 정하고 각각의 글을 다 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키워드 좀 뽑아봤어요. 근데 네, 많지는 않아요, 검색량이. 네, 근데 제일 맞아요. 좋은 게 이 어린이 드론이라는 키워드더라고요. 검색량이 그래도 네, 꽤 많아요, 조회수가. 근데 그리고 뭐 입문용 드론 이것도. 그러면 어린이 드론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어린이 드론 뭐 제목을 일단 그렇게 써야겠죠. 어린이 드론 뭐 새해 선물로 이런 네, 뭐거를 한번 해보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쓴 다음에 어린이 드론이라는 얘기가 5번 반복되는 한 천자 이상의 한 3천자쯤 되는 긴 포스트를 하나 쓰시는 거예요. 사진 많이 넣고 동영상도 넣고 그걸 올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입문용 드론이라는 키워드로 또 입문용 드론으로 추천할 수 있는 뭐 신제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입문용 드론이란 사실 내용이 많이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같은 제품에 대해서 네, 하는 얘기니까. 그래도 키워드를 어린이 드론으로 잡냐, 입문용 드론으로 잡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또 입문용 드론 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긴 글을 쓰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경쟁 그나마 좀 괜찮은 초등학생 드론. 그럼 또 초등학생 드론 해서 또 포스트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네, 사람이 사실 이 우리 제품을 찾는 사람이 뭘 검색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네, 입문용 드론이라고 쳐도 우리께 위에 나오고 어린이 드론이라고 쳐도 우리께 위에 나오고 초등학생 드론이라고 쳐도 우리께 위에 나오도록 그 네, 관련 키워드를 다 먹는 거예요. 네, 예, 가능하면. 예, 쉽지는 음, 않지만 어쨌든
요 각각의 키워드에 대한 그걸 다 쓰시는 거죠, 포스트를.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의 콜 투 액션을 뭘로 할 거냐 그것도 명백하게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랜딩 페이지로 유입을 유도하실지 아니면 네. 뭐 후기 보는 그러니까 후기만 다 모아놔. 그 어떤 포스트를 후기만 다 모아놔요. 그래서 후기 포스트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우리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나서 그거를 후기 포스트로 유도를 해서 후기를 다 본 다음에 자사 랜딩 페이지로 가게 만들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흐름을 어떻게 잡으시느냐에 따라 달라요. 바로 랜딩 페이지로 가게 하면 제일 좋긴 하죠. 그리고 포스트 쓰실 때 후기가 어느 정도 모여지면 후기 같은 걸 막 이렇게 캡처해서 넣는 거 아시죠? 많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요? 후기를 캡처를. 캡처가 아니라 남이 쓴 후기 포스트를 그냥 그러니까 음. 스크린샷 찍어 가지고 그냥 같이 올리는 거예요. 보통 뭘 네. 판매할 때 그런 거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잠깐만요. 음. 하나만 보여드리면. 진짜 별거는 아닌데 후기가 있냐 없냐가 사람들의 구매에 특히 요새는 후기를 정말 열심히 보세요, 다들. 그래서 네. 사람들의 구매 패턴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요. 이를테면 제가 최근에 뭔가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 이거는 구글 설문지에서 그냥 캡처한 거고 이런 거. 이렇게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거 댓글이거든요, 그냥. 네. 근데 이렇게 그냥 잘라갖고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런 거. 아,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후기라도 여기다 붙이시면 엄청 효과가 올라가요. 음. 아니면 아예 콘텐츠를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대행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음, 여기 안 나오네. 잠깐만요. 아예 이런 식으로 이런 음. 식으로 후기들 많이 붙이거든요. 음. 이거 말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면 누가 뭐 네. 합격을 했어. 그러면은 아예 이렇게 하고 이것도 안 올렸네. 하여튼 뭐 이렇게 그 요새는 캔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아예 아. 이런 식으로 네.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후기들을 근데 일단 후기를 확보를 해야 되죠. 확보를 하는 게 네. 중요한데 확보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 꾸며가지고 이러저러하게 계속 내 제품을 소개할 때 계속 넣어요. 한 줄이라도 넣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도 계시면 그런 한번 제품 시연해보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리뷰를 뭐 동영상도 찍어서 유튜브도 올려달라고 하고 어땠습니까? 물어봐서 저런 카톡 그것도 받고 사실 요새는 음. 카톡 대화 생성기 같은 것도 있대요. 그래서 네. 고객이 말한 것처럼 카톡을 네. 막 주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 모르겠어요. 정말 급하면 그런 거라도 해야겠지만 네. 어쨌든 많은 그걸 통해서 샘플을 많이 줘서라도 저는 저런 후기를 확보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내용도 우리 제품의 장점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후기도 붙어 있고 그래서 왜 사야 되는지 설득이 되면 그 흐름에 따라서 랜딩 페이지를 마지막에 콜투 액션으로 누르게 해서 구매로 연결하는 그게 사실 단일한 어떤 콘텐츠 안에서는 제일 좋고 안 돼, 요게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설명을 막 하신 다음에 그 다른 많은 분들이 이걸 사용하시면서 굉장히 좋다고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후기 포스트를 따로 만든 다음에 그 후기 포스트로 링크를 음. 걸어요. 그래서 후기들을 다 네. 훑어보고 나서 나도 사야지라는 느낌이 들게 이렇게 유도를 하시는 음. 방법도 있고 그건 이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본인이 쓰시는 우리 자사 네. 블로그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음. 다른 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뷰 포스트를 남들이 쓰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상위 노출을 시키는 거죠. 네.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는 체험단을 모집해서 리뷰 콘텐츠를 상위 노출시키는 건데 첫 번째는 그냥 "우리 블로그에서 신제품 출시됐는데 혹시 체험단 해 주실 분 있냐?"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와서 열심히 글을 읽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미 이 블로그에. 네. 그쵸? 근데 그게 네. 이제 보통은 초보들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제품에 네. 관심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드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뭔가 글을 좀 쓸 만하신 분들이라면 신청을 음. 받아서 뭐 어느 정도 샘플 운용하실 수 있는 마케팅용 협찬용 제품이 좀 수량이 되시면 그런 네. 식으로 해서 우리 블로그 사람들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받아보는 것도 저는 재미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출시를 했다는 걸 알리는 데에도 좋고 이 브랜드가 뭔가 사람들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를 되게 신경 써 주는구나. 우리를 믿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지금 로열 고객들한테는 줄 수가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음. 하나는 체험단 사이트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주부들이 하는 그런 카페들도 괜찮고 근데 제가 쪼끔 알아봤더니 네. 이 체험단 사이트들이 네.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가격을 얼마나 부를지 음. 이분들이. 근데 한번 시장 네. 조사도 하실 겸 요 세 군데가 네. 그나마 이런 택배로 받아서 제품을 리뷰하는 거에 좀 잘해 주는 사이트들이라고 봤어요. 레뷰는 워낙 유명한 거의 한국 넘버 원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네. 맛집 같은 것도 하고 많이 하는데 여기도 일단은 넘버 원이니까 한번 견적 같은 거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구구다스 여기가 주로 이제 이거 택배로 받아서 하는 제품 리뷰 많이 하는 데고 블로그 네. 원정대 약간 좀 마이너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음. 이 우리가 막 엄청 많이 큰돈을 들여서 할 게 아니면 이 정도에도 한번 해 봐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하면 좋고 그리고 이거를 인제 제안을 하실 때 타겟하고 이런 거 명확하게 하셔야겠죠. 해서 한번 견적 한번 받아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대행사를 끼지 않고 직접 이런 데랑 컨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이분들은 진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뿌려서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 상위 음. 노출이 어렵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인제 여기서 상위 노출이 되면 글을 갖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글을 네. 가지고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음. 음. "이런 리뷰가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링크 걸어 줘도 되고 링크를 걸면 그쪽으로 나가 버리니까 링크를 걸지 네. 마시고 그냥 스크린 캡처를 해서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에 밑줄도 좀 그어 주시고 이런 포토샵으로 좀 다듬은 다음에 그런 거를 쭉쭉쭉쭉 시리즈로 올려 주시는 것도 좋고 사실 그런 걸 음. 인스타로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음. 그걸 이따가 또 보여 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블로그로 모집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사실은 음. 링크 걸어 주신 벤치마킹 하고 싶은 것들 블로그들이 있었잖아요. 네. 블로그랑 유튜브랑 링크 걸어 주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인제 어린이용이나 입문용 이거까지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직접 한번 제휴 제안 같은 거 해 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해외에서 알기로는 하나 블로그 포스트 하나 쓰는데 마이크로 리뷰 같은 경우에는 한 $200 20만 원 어. 정도거든요. 비싸구나. 근데 저는 전혀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이분들 좀 네. 영향력 있는 분들한테 한번 언급이 아 되는 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20만 원이라는 거죠 지금? 예예예.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제 깜짝 놀랐네. 생각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고 할 만한 인플루언서. 사람들 네. 그러니까 지금 링크 왜 벤치마킹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링크 보내 주셨던 유튜브 채널하고 블로그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
한테는 음. 제품과 함께 일종의 이제 원고료를 제공하면서 한번 요청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거고요. 음. 근데 뭐 안 네. 받으실 수도 있고 그분들은. 네. 그리고 더 많이 부를 수도 있고 그건 잘 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네. 어 네 한 50만 원 정도면 유튜브 같은 거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건 한번 음. 그러니까 천 단위 정도의 나노 인플루언서를 20만 원 정도 생각하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근데 지금 보내주셨던 유튜브 같은 경우에 만당 2만 얼마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구독자가. 네, 그러면 맞아요. 네 그러면 인제 그거보다 높은 거니까 한 50만 원 정도 음. 해서 제품 제공해 드리고 리뷰 콘텐츠 하나 뭐 부탁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 음. 채널을 본 게 아니고 드론의 영역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서 이분이 뭐 이런 네. 체험 드론 같은 어린이 드론 같은 거 하실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리뷰를 확보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사실 저는 이 제품은 인스타에서 좀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네. 가지잖아요. 하나는 키덜트라는 느낌으로 이제 네. 30 근데 제 생각에 여기에 그래도 돈을 쓰고 시간을 쓸 만한 사람들은 30대 전후반의 네. 남성분들이라면 그런 분들도 요새 인스타 많이 하세요. 특히 드론 같은 거 네.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리고 하나는 네. 어린이용 장난감을 구매하는 계층. 부모님, 특히 어머님들. 음. 그런 네. 분들은 인스타에서 살아요, 요새. 젊은 네. 부모들이겠죠. 그래서 네. 이분들 한테는 어린이 드론, 뭐 선물용 드론 뭐 이런 식의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네. 이제 그 드론을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 콘텐츠로도 노출을 시키고 블로그 체험단이랑 마찬가지로 어떤 이 키덜트 제품이나 어린이 제품 그러니까 장난감 쪽에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들, 인스타 안에 있는 인플루언서들한테도 협찬 제안을 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아마 그런 인스타 쪽도 할 거예요. 이 체험단 음. 사이트 여기랑 한번 얘기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아니면 또 자사 그걸 통해서 인스타에서 모집을 해도 돼요. 근데 지금 그 인스타에 팔로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별 영향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네. 한번 해 네. 보시면 어 그나마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해시태그만 잘 달아도 할 수 음. 있거든요. 이를테면 네. 인스타 뭐 체험 이벤트, 인스타 체험 모집 이런 식의 해시태그를 써서 한번 네 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요. 이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콘텐츠가 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를 폰으로 캡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스타에 올려요. 무슨 얘기인지 음. 아시겠죠? 이를테면 후기를 올리는. 네네. 후기를. 제가 그러니까 인스타로 만들어진 후기가 사실 제일 좋긴 하지만 음 잠깐만요.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거를 캡처를 해 갖고 네. 옮기라는 건가요? 네. 근데 폰으로 하면 제일 좋아요. 폰이 이쁘게 나와서 인스타에도 이쁘게 아. 올라가더라고요. 네. 음. 이 정사각형으로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건가? 뭔가? 네. 근데 이제 다양하죠. 정사각으로 해서 인스타 게시물로 만들 수도 있고 그거를 정사각으로 만든 걸 다시 캡처를 해서 어 스토리에도 올려야 되고 사실 인스타는 정말 또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음. 그거 혹시 보셨어요? 영상? 제가 보내 드린 그 아니, 교육? 앞부분만 살짝 봤어요 지금. 예. 다 못 그거 봤어요. 보시면 진짜 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할 일이 되게 많긴 해요. 근데 잘하면 요새는 음. 인스타만으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네. 사실 저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만으로 해도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이 테크놀로지에 되게 익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고객층이 그래서 이 어른들은 어차피 블로그로 메인으로 하셔야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사실 테크놀로지 잘 쓰셔도 저는 되게 인스타로만 해도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뭔가 예시를 보여 네.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잘 아, 안 근데 나오는데 저도
이해는 되는데 아 원래 네네네. 그런 쪽으로 하려고 했다가 예. 그 초반에는 제가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그래서 예. 안 그쵸. 했었던 어렵죠. 게 네. 네 지금은 이제 다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확실히 이 제품을 어린이들 드론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음. 효과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사실 효과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아저씨들은 별로 많이 인스타 안 하시니까. 근데 안 하죠. 네. 어머니들을 공략하시면 그러니까 선물 추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제일 좋은 건 3 월에 출시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3월 출시 때쯤 해서 좀 이 체험단 이벤트를 쫙 돌려 가지고 어느 정도 리뷰를 확보를 해 두세요. 네. 그다음에 어린이날이 대목일 거예요. 어린이날 음. 선물로 이 드론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3월 달에 일단 후기가 쫙 퍼지고 나서 그거를 막 캡처해서 어린이날을 맞이할 때 그러니까 5월 5일 전에 한 4월 10일 정도부터 어린이날 선물 뭐 이런 키워드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걸 인스타로도 계속 노출을 시키고 관련한 콘텐츠도 쓰시고 그래서 어린이날이 뭐 장난감 이쪽에서는 최대 매출 어린이날 크리스마스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미 네. 지났으니까 그러면 네. 어린이날에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한 그전에 리뷰 콘텐츠 뭐 다양한 체험 콘텐츠 뭐 이걸 드론으로 아니면 이 드론으로 찍은 뭐 장면 같은 걸 보내주세요. 뭐 이래서 콘테스트 같은 거 콘테스트 하셨더라고요 저번에도. 그런 콘테스트 같은 거 네. 열어도 되고 뭐 초등학생만 네. 대상 참여 자격이 있는 콘테스트 뭐 이런 거 해서 최대한 콘텐츠를 많이 확보한 후에 그 콘텐츠들을 다시 캡처를 해서 그걸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자사몰이 음. 있으시면 자사몰에도 리뷰 같은 걸 별점 같은 걸 남길 수 있으면 그런 걸 네. 활용해서 그 별점을 다시 띄워 주고 그걸로 스토리에도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뭐 이를테면 카페인데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많이 올려요. 이게 이제 아마 음. 배민이나 네. 네이버 예약 같은 데서 한 걸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걸 네. 캡처하는 거예요. 해서 그냥 자기 인스타 이걸 올린 다음에 이제 여기 관련한 내용을 이렇게 쓰는 거죠. 음. 내용은 이렇게 쓰고 이건 그냥 캡처 사진만. 그렇게 해도 물론 이걸 좀 더 이쁘게 가공하시면 더 좋아요. 근데 이런 사실 카페 같은 데는 콘텐츠 자체가 그러니까 찍히는 자기의 제품 자체가 그냥 인스타 감각에 남는 이런 콘텐츠라서 음. 맞는 거라서 사실 쉬워요. 근데 네. 다른 네. 제품이 이쁘게 되기가 어렵겠는데 최대한 이쁘게 하셔서 요런 그런 거를 잘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런 거 그 리뷰 쓰는 거는 제가 네. 뭘 하다가 중지를 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 이거는 이제 완구 드론 쪽이 아니라 그 앱종 이야기인데 네. 앱에다가 사람들이 그냥 일반 그 회원 사용자들이 사진을 올려요. 자기가 찍은 드론 항공 네네. 사진을 막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저는 이제 무슨 콘테스트를 하냐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이제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하고 거기에 주제에 맞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네. 사람한테 뭐 기프티콘 주면서 "나 이 예. 사진 가지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네이버 이런 데다 활용을 할게." 네네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동의를 얻은 다음에 올리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뭐 한 달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카페나 이런 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네. 그냥 그 후기를 올린 걸 가지고 그냥 무단으로 그냥 쓰고 있는 거지 네네네. 그런 네. 예. 그런 걸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그냥 후기잖아요. 그러니까 후기는 네. 내가 캡처해서 써도 내 거에다 올려준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사실 그런 촬영 사진 콘테스트나 동영상 같은 거는 사실 그 사람의 콘텐츠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작권이 완전히 그 사람한테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라고 할 만한 거죠. 그래서 네.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음. 동의를 얻어서 "이걸 내가 홍보에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만 사실 후기를 남기는 거는 저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이미 블로그를 오픈해 버린 것도 사실 그 돈을 받아서 한 거면 상관없죠.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네. 체험단을 모집해서 한 거면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쓰려고 만든 거니까
상관없는 것 네.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막 음. 그 사람 거를 완전히 긁어와서 그 사람의 출처나 이런 거 아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네. 이 사람이 쓴 건데 이런 식으로 누가 남겨줬다 블로그에 이런 식으로 음. 인용하는 거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인스타로 어린이 드론은 좀 확실하게 해 보시면 좋겠다. 근데 사실 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그렇네요. 그다음에 인제 키워드. 이거는 제가 찾아본 걸 제안해 주신 그 문서에 써 주신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되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은 걸 좀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인제 키워드를 찾을 때 기본 기준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조회수가 많은 거. 그거는 많은 사람이 찾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조회수가 너무 없으면 키워드로 적당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남들이 근데 그 키워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썼다. 그러면 네. 경쟁률이 너무 치열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우리가 그렇게 지금 블로그 지수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블로그가 일종의 점수제가 매겨지거든요. 근데 이 블로그 음. 지수라는 게 높으면 뭘 써도 사실은 항상 상위 노출이 돼요, 어떤 키워드를 음. 사용해도. 근데 지금은 네. 지수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고 전제를 할 때 경쟁률이 너무 치열한 키워드를 쓰면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조회수가 어느 정도 되되 경쟁률이 낮은 거를 중심으로 하는 게 좋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인제 지금 찾은 거는 제일 좋은 건 이 조회수가 제일 높은 거는 사실 이거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이 키워드로 쓰신 거는 별로 없으시죠? 네. 네. 근데 뭐 써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제품을 홍보하는 거면. 왜냐하면 음. 검색량은 많은데 조회수가 엄청 높잖아요. 이 중에 지금 제일 높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네. 문서 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이제 어. 이 제품 홍보하는 게 주요 그 목표가 아니시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 얘 좋은 네.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아쉬운 게 드론 촬영 이런 게 저희한테 제일 맞는 거죠. 네. 근데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미 써 놓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음. 드론 촬영이라는 키워드로. 네. 그래도 쪼금 놓치기는 아까운 키워드라서 일단 넣었고요. 드론 촬영 허가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면 드론 촬영이란 키워드 말고 드론 촬영 허가로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것도 이런 관련한 글이 이미 있었던 것 같은데 있으시죠? 허가 네. 뭐 받는 법 이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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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그런 걸 다시 한번 더 인제 키워드 넣어서 잘 써 보신다든가 해도 좋을 것 같고 드론 이게 촬영 문서 그 비율이 네. 어떤 거는 89고 어떤 건 2고 이런데 네네. 이 숫자가 낮은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찾는 사람에 비해 지금 웹에 올라와 있는 문서 수가 적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촬영 드론 입문용 이게 괜찮죠, 음. 숫자는. 근데 찾는 사람 자체가 사실 560 명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좋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사실 제일 좋죠 음. 그래서. 찾는 사람이 1000 음. 대인데 그래도 비율이 한 자릿수니까. 근데 음. 나머지는 사실 비율이 너무 높기는 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특히 드론 교육 같은 거는 드론 강의 이렇게 써 주셨거든요, 그 원래 네. 주셨던 문서에는. 근데 강의보다는 교육이 높았어요. 그래서 네. 일단 드론 교육이라고 한 건데 음 이 중에 이제 적절하게 우리 제품이나 원하는 행위에 딱 맞는 걸 한번 골라서 키워드로 잡고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이런 거는 금방 상위 노출될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음. 조회수가 워낙 적긴 하지만. 예, 그리고 애초에 그 드론 네. 자체가 조회수 자체가 너무 맞아요. 높은 게 아닌데 네. 제가 겨 몇 개를 참 레퍼런스 할 만한 그런 블로그랑 계정을 이제 그 설문조사에 썼거든요. 음. 지니지니라고 해서 거기도 이제 경쟁사 업체의 뭐 직원이 운영을 하는 블로그예요. 네네. 그래 갖고 네,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좀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그 지니지니 그 블로그거든요. 거기는 되게 조회수가 되게 높아 갖고 '이거 어떻게 음. 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서 조회수를 노출을 했어요? 그 블로그는? 블로그 그 드론 쪽으로는 드론 쪽으로는 인플루언서에 아. 속해서 그분이 네네네. 네. 잠깐만요. 주신 그 문서에 있죠. 그게 네. 저도 본 것 같은데. 경쟁사였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걸 할 수는 없네. 그쪽은 별로 경쟁사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너무 잘 돼서. 이거 아니죠?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얘도 여기도 경쟁사긴 하죠. 그러니까 다 경쟁사에 있는 그 개인이 그 네.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해서 음. 네, 이 사람이요. 음. 음. 아까 어. 정부장이나 이 사람 둘 다 네. 회사 속해 있는데 자기 개인 이름으로 따 갖고 만들고 있는 거. 근데 이분은 일단은 엄청 선수시네요. 음. 인플루언서 이거 전문 블로거 뭐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인플루언서 네이버 인플루언서일 거고 여기 시간은 투자를 엄청 많이 했고 엄청 오래 하신 분일 것 같아요. 음. 파워 블로거도 됐었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못 이겨요. 일단 지수가 너무 음. 높기 때문에 당연히 네. 오는 사람이 많고 와 하루에 3천 명이면 와 장난 아닌 정말 인플루언서네요. 네. 이건 그냥 시간을 엄청 많이 쓰시고 보시면 하루에 하나 거의 하루에 하나씩 글을 음. 이틀에 하나씩은 글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네. 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리고 이분은 인제 드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드론을 메인으로 가되 이제 전체 음. IT 쪽 그걸 리뷰를 드론만으로 이렇게 많이 쓸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네네네. 근데 인제 맞아요. 리뷰를 IT 쪽 전체를 하시니까 이분은 이걸로 돈도 많이 버실 것 같아요. 이분은 어때요? 이분한테 저희 이 어린이 드론 제품 리뷰 요청하는 거는? 네. 전혀 안 돼요. 안 돼요? 네. 뭐 경쟁사라서? 거기 그 경쟁사도 장난감 드론을 만들고 있어 갖고 네네. 예. 오히려 여기는 그나마 나아요. 완전히 어. 그 부탁할 만한 되긴 해요. 네. 여기는 한번 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은 약간 느낌이 이분은 정말 대중적인 걸 쓰시는 거거든요. 이 네. 정도면 거의 이 네. 블로그로도 수입이 엄청 꽤 나오실 것 같아요. 선수. 음. 이걸로 밥 먹고 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대단하시네. 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이분도 뭐 그렇긴 하신데 일단은 약간 그걸로 하는 것 같고 그렇게까지 막 그래도 하루에 하나씩 거의 올리고 계시네요. 사실 1일 1 포를 하라고들 해요, 블로그를 음. 키우려면. 근데 네.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그리고 별거 아닌 내용으로 그냥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거를 올리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2년 전 오늘 이런 거는 뭐 어차피 새로 쓴 건 아니니까. 네. 음. 음. 이것도 그냥 인제 뉴스 같은 거 해서 기사 올린 들고 네. 거잖아요. 네. 근데 네. 별로 좋진 않아요. 이거 음. 유사문서로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아. 같아요. 네. 다 알거든요, 컨트롤 CV 한 거는 음. 얘네가. 그래도 이분은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아까 그분처럼 음.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회수가. 그리고 약간 음. 좀 잘못하면 그거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나중에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블로그. 오래되신 분인가요, 네. 이분? 음. 저는 잘 몰라요. 저 이쪽으로 발들인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저도. 음. 네 네. 잘하면 항상 네. 지금 저도 이제 블로그를 뭐 이렇게 통계
통계 보고 검색을 해보고 하면은 네. 제 거보다 항상 뜨는 사람들이 뭐 진이라든가 네네. 정보장 보통이 이렇게 뜨니까 아, 저 네.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계속 상위 노출될까? 그게 되게 어, 궁금했거든요. 네. 네. 뭐 나쁘지는 않은데 초반에는 되게 정성 들인 글을 막 이것도 해외 자료 그냥 양으로 승부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 오래 못 갈 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블로그 보니까 2020년 9월부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음, 아직까지는 그렇게 타격은 안 입으셨는데 너무 퍼온 게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음, 근데 이분의 힘은 자주 올린 거. 하루에 하나씩 자주, 막 2개, 3개씩 막 올리신 거. 네. 그런 게 좀 힘이었던 것 같아요. 자주 올리면 제일 좋죠. 쉽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네, 목표는 일주일에 2개 올리는 게 목표인데 네. 너무 바쁘다 보니까 1개 올리거나 음. 어거지로 하나 막 그 뭐 파트너 모집 막 이런 식으로 어거지 하나 올리거나 그러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저도 이제 대행하는 브랜드도 있고 제 블로그도 있고 한데 네, 정말 저는 현실적으로 직접 하잖아요. 이게 뭐 네, 1인 기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이것저것 많은 업무들 중에 블로그가 하나밖에 안 되는 분들은 일주일에 네, 2개가 맥시멈이라고 네, 생각해요, 솔직히 저도. 네, 근데 그 일주일에 2개를 정말 잘 올리면 사실 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음, 키워드 다 맞추고 글자 수 충분히 하고 사진이랑 그런 거 다 넣고 그렇게 하면 사실 되게 오래 걸리고 그렇게 정성 들인 포스트를 쓰려면 그리고 효과도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양으로 막 폭탄처럼 승부하시는 분들은 못 따라가죠, 솔직히. 이 인스타도 음, 마찬가지예요. 근데 인스타도 막 한 번에 엄청 많이 올렸다가 또 한참 안 올리다 이런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올리는 걸 더 좋아한대요. 그래서 인스타도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블로그를 뭐 일주일에 2개를 목표로 한다. 그럼 좀 여유 있는 시간에 일단 막 써 놓고 예약 걸어 놓으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네네네, 월요일, 수요일에 블로그를 올린다. 그리고 어 화요일, 목요일에는 인스타랑 페이스북을 올린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 놓고 그 리스트를 만드세요. 이 키워드가 지금 음, 나왔잖아요. 그럼 네, 키워드별로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뭐 이렇게 딱딱 정해 놓고 시간 될 때 글도 이미 미리 써 놓고 이미지도 만들어 음, 놓고 다 한 다음에 그냥 예약을 걸어 놓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축축 올라가게 그렇게 하는 게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2개 이상 하기 어려운 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네. 있는데 네. 지금 설명을 해주면서 만약에 그 영상 콘텐츠를 만들면은 블로그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하잖아요. 네. 유튜브에는 올리는 걸 별로 추천을 안 하는 아니요. 거죠? 유튜브도 올리면 좋죠. 유튜브도 네. 유튜브가 사실 제일 효과적이에요, 뭘 하든 요새는. 음, 근데 유튜브에 지금 유튜브 계정이 있으신가? 안 주셨죠? 네, 안 없으시죠? 드렸어요. 네. 있는데 네. 거의 뭐 한 달에 하나 올리나? 왜냐면은 그래도 그 유튜브에 올리는 건데 네. 그 정성은 들여야 될 거 신경이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편집하고 이러고 이러면은 아 이건 진짜 이것까지 나 혼자 못하겠다 싶어갖고 그거 맞아요. 그냥 보이콧 시켜버리 그런 네. 게 있는데 저도 옛날에 일하던 데서 사장이 계속 네, 유튜브 하라고 그랬는데 네,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까지 나한테 네, 하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갖고 계속 안 했거든요. 근데 해 네. 보면 유튜브가 어쨌든 제일 효과적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름이 뭐예요? 채널 이름이? 똑같이 드론 플라이 치면서 음. 하면 되겠지. 구독자 47명. 진짜. 여기도 왔어요. 그냥 관리 안 하고 있는 거라서. 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만드신 네, 다음에 가끔 하나씩 한 달에 하나씩 올린다 생각하고 한 다음에 네, 그냥 인스타랑 이런 데 링크는 다 거시나요? 인스타 아니 뭐 페이스북 이런 데? 네, 페이스북에 링크 걸어요. 네. 그런 블로그도 식으로 링크 걸고. 블로그 해서 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어 그 대본이 있으시죠? 하실 때? 아니요, 대본 없어요. 대본 없어요? 그러면 어 왜냐면은 제가 그
기획부터 제작이랑 콘텐츠 네. 올리는 것까지 다 혼자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다 제 머릿속에서 그걸 대본을 따로 안 쓰거든요. 어. 네. 여기 있는 내용을 글자로 쓴 네. 다음에 네. 그거를 그냥 블로그 콘텐츠로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아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이거 네. 캡처해서 넣고 음. 네. 자막 빼고 캡처해서 넣으시고 그렇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하나를 만들면 그거를 다 쓰는 거예요, 멀티 유즈로. 네. 그래서 이를테면 음. 어 아 그 뭐 제가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 만들기란 유튜브 콘텐츠를 올렸어요. 네. 근데 이게 원래 교육 때문에 인스타 교육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를테면 이런 건 거의 PPT에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넣는 거죠. 음. 네. 그리고 이런 거는 만들어야죠. 정사각으로 네. 만들어요, 저는 무조건. 왜냐하면 그래야 네. 인스타에 쓸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카드 뉴스 같은 건 무조건 전사각으로 만들고 이걸 다 한 다음에 이 내용으로 찍은 유튜브가 있고 이거를 유튜브 찍은 거 이 내용으로 유튜브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다음에 이런 거 몇 개 붙여 가지고 이 카드 뉴스를 한 몇 장으로 만들어요. 이 내용을 정리해서. 그다음에 카드 음. 뉴스를 다 쓰지 않고 블로그에는 몇 개만 쓰고 왜냐하면 글자가 있으니까. 블로그는 글자 중심으로 해야 검색이 걸리기 때문에 블로그에는 일단 글자화해서 다 넣고 영상은 유튜브에 넣고 이건 카드 뉴스는 카드 뉴스대로 만들어서 인스타에 넣고 그런 식으로 음. 하면 하나의 주제를 갖고 내가 머릿속에 정리한 내용을 콘텐츠를 3-4 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가지고 계신 콘텐츠들도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계속 쓰실 수 있는 근데 이게 사실은 약간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영상 네. 편집을 하든 카드 뉴스를 만들든. 근데 기술을 지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계속 활용을 하나 가지고 여러 개로 그냥 돌려치기 하는 거죠. 음. 이게 하여튼 뭐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넣고 이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음. 이게 유튜브에도 올린 건데 앞에 인트로만 여기 이 캔바라는 걸 쓰거든요, 저는. 캔바라는 툴인데 이렇게 쓰면 카드 뉴스를 이렇게 약간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동영상처럼 만들어 줘요. 그래 갖고 여기다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아 릴스로 캔바가요? 예. 그리고 캔바에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릴스로 길게 늘려서 인스타 릴스로도 올릴 수가 있고 뭐 하여튼 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시간이 걸리긴 해요. 이쁘게 하려면 더 네. 시간이 걸리고. 그래도 어쨌든 내 글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 이미지만 이렇게 계속 네. 수정을 하면 되니까. 아무튼 음. 그렇고요. 요거 키워드만 먼저 마저 설명드릴게요. 이 농업 네. 드론은요. 네. 정말 적더라고요. 찾으시는 분들이. 조회수가 다 이 100 대밖에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할아버지들이 많이 찾는 거라서. 네. 그래도 네. 좀 뭐 그래요. 네. 그냥 요 정도. 근데 이게 실제로 있는 거라고 저 지금 응. 페이지가 페이스북 죄송해요. 화면이 보여요. 네. 네. 여기. 별로 없어요. 할 네. 만한 키워드가 많진 않더라고요. 네. 드론 방제랑 음. 방제 드론 이거 2 음. 개가 쪼끔 괜찮은 것 같고. 그래도 이게 좀 그게 있는 사업인 거죠. 앞이 그렇죠. 좀 네. 전망이 있는 사업이면 네. 적어도 이 사람들은 뭐 다 관련된 사람들일 테니까 이런 음. 키워드는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린이 드론 요거는 좀 짭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어린이 드론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비율이 낮아요. 2 밖에 안 음. 돼요. 그리고 네. 어린이 드론 추천도 이 조회수 보세요. 40,000 이렇잖아요. 엄청난 네. 시장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내 드론은 이거 문서수였구나. 생각보다 죄송해요. 예 조회수가 10,000 넘는 실내 드론은 별로예요. 근데 네. 입문용 드론이 엄청 또 좋아요. 네. 조회수가 높은데 문서수가 별로 없는 거라서 이런 음.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생 드론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어린이 드론 추천까지만 해도 좀 괜찮고 그리고 드론이 시험이 있나 봐요.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어쨌든 조회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조회수는 일단은 아니다. 이건 취소. 요건 취소. 입문 드론. 네네. 요거 어린이 드론, 초등학생 드론, 입문용 드론 요거 중심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어린이 드론 네. 추천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면 이거는 어차피 내용이 비슷비슷할 거라서 이렇게만 써두셔도 나중에 이제 그거랑 같이 해서 그 리뷰 콘텐츠랑 같이 해서 또 엮어쳐서 리뷰 콘텐츠들에서 주요한 내용들 캡처하신 다음에 그걸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동영상으로 돌려서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건 충분히 그렇게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키워드도 어느 정도 뽑아드렸고요. 잠시만요. 아, 되게 네, 아이템 많이 끝났네요. 받아가는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좀 참고하실 만한 거를. 저도 사실 몇 개 실제 그 브랜드들 거를 하고 있으면서 잠깐만요. 왜 이러지? 하면서 느는 것도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 것도 하시면서 아마도 더 많이 느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 네. 이 업체들의 후기 같은 거 견적 받으시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대충 얼마나 네. 하는지 저도 궁금해서. 네. 네. 그 블로그 체험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 네. 제가 그 대행사 쪽에다가 네. 상위 노출, 네이버 뷰탭 네, 상위 네. 노출, 네. 그거는, 그쪽에서 그냥 작가가 글을 쓴 다음에 네, 네. 자기네가 그 키운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려서 상위 노출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거를 네. 어린이 드론을 했을 때 50만 원을 받겠다. 네. 이런 내용이면은 지금 이 검색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굳이 그런 대행사에 의뢰할 필요 없이 네. 자체적으로 해도 뭐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네. 그런 말씀. 네. 정말로. 음, 그거는 진짜 너무 아까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우리 블로그로 남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더 아까운 거예요. 그 뜻이구나. 네, 그리고 남들이 이미 잘 돼 있는 블로그에 진짜 사람이 사실 진짜 사람이 올리면 그거는 네. 신뢰도도 쌓이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네. 파워 블로거들이 올려주는 거는 그건 정말 여기저기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좀 이렇게 어쨌든 주작의 냄새가 나요. 그런 업체들이 쓴 네. 거는. 그리고 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블로그에 올라가는 거는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런 거를 가끔 하셔서 제가 많이 그걸 받았거든요. 이럴 때면 이런 거 본인 블로그긴 해요. 근데 네. 이게 그냥 네이버 블로그예요.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은 그 뭐죠? 그 다음에서 하는 티스토리. 아니 티스토리 말고 다음에 어, 다는 거예요? 다음 브런치. 브런치 같은 데다 글을 쓰시고 이거를 폰으로 보면 이렇게 딱 이게 네. 딱 나오잖아요. 이쁘게 핏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네네네. 네. 그거를 캡처를 해서 정사각으로 이제 자르는 거죠. 이거는 블로그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걸 네네네. 잘라서 약간 그냥 카드 뉴스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음, 아시죠? 블로그에 네네. 인용 그거에다 넣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네. 식으로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음, 되게 진짜 시간 안 들이고 근데 이러려면 이제 음, 블로그에 글을 이쁘게 잘 써야 되긴 하는데 되게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냥 자기 블로그 캡처해서 그냥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런 거 다 그 네이버잖아요. 저희 딱 보면 네네. 알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후기 같은 거는 뭐 만약 메일이 좋은 게 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음, 아예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지우고 아니면 안 보이 개인정보 안 보이면 그냥 이렇게 캡처해서 올리고 이런 네. 것들도 다 증명이 자기 활동 증명 같은 게 되기 네. 때문에 이런 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나올 블로그들 콘텐츠들 활용하셔서 남이 쓴 리뷰 콘텐츠도 이런 식으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없네. 스토리에도 그냥 이 정사각을 스토리를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네. 스토리의 앞뒤가 이렇게 남고 중간에 이렇게 딱 나와요. 콘텐츠가 음. 그대로 올라가요. 그럼 그 아래 위에다가는 뭔가 말을 쓰시면 돼요. 음.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지금 인스타는 뭘로 올리고 계세요? 폰으로 그냥 올리고 계시죠? 아 아니요. 그냥 컴퓨터로요. 다 컴퓨터로 해요. 아, 이거 하세요? 뭐지? 아, 비즈니스 스위트? 네. 아, 네. 그걸로 해서 올리시면 예약도 걸리니까 그냥 예약도 음. 걸어서 하면 제일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네. 그냥 비즈니스 스위트로 한 번에 올리고, 릴스가 비즈니스 네. 스위트로 안 되고, 스토리에 링크 음. 거는 게 안 돼서 그것만 폰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비즈니스 스위트로 해서. 아 스토리에 링크 거는 게 돼요? 왜 전 저번에 네네네. 해당 안 돼 갖고. 아, 제가 유튜브 영상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아니, 저번에 아니요. 말씀해 사실 주신 게 유튜브까지 안 보셔도 되긴 할 텐데. 네, 말씀하세요. 제 거 그 회사 거 인스타를 보면서 아 정말 고칠 게 많다라고 해 주셔 아, 갖고 네네네네. 그거 네. 거기 보시면 네. 거기 있을 텐데 잠깐만요. 아 그 강의에 보면 있을 텐데 뭘로 드릴까요? 카톡으로 드릴까요? 이거는? 네. 카톡으로 주십시오. 네, 이거 사실 유튜브로 만들긴 했는데 유튜브 꽤 그래도 인기 있는 영상이 됐어요. 근데 카톡으로까지 안 봐도 돼요. 여기 있어요. 음. 여기서 요거 링크 여기 새로 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네. 이거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링크 추가. 그럼 여기 URL에 네. URL만 넣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메인 아 페이지 이름으로 걸려요. 그래서 유튜브를 넣으면 네. 유튜브.com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좀 아쉽긴 네. 한데 어쨌든 누르면 바로 링크 딱 넘어가니까 이거 진짜 좋은 것 네. 같아요. 아, 그리고 인스타 한번 같이 볼게요. 어 그 회사 이름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 뭐지? 사용자 이름이. 네. 네 네. 검색이 안 될 이거. 만한 이름이라. 네 네. 맞아요. 근데 이름부터 검색은 바꿔 이걸로 돼요. 아 어디요? 요거 잠깐만요. 제 아 거랑 같이 그 할게요. 아, 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걸로 되는구나. 네, 저 위에 있는 걸로도 되는데 밑에 있는 걸로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를 열어드릴게요. PPT를. 일단 비즈니스 계정이긴 하신가요, 이게? 이 계정이? 만약에 그 비즈니스 스위트가 뜨면은 아, 맞네요. 그 그건 것 같아요. 되는 이거 건가요? 네. 프로페셔널 대시보드가 보이시나요? 프로필 들어가셔서 아 이거 이게 뭐 보이면 되는 거예요. 네네. 한번 네, 들어가 볼게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부분에 통계 보는 거 알려드렸고요. 통계가 되게 중요해요. 어쨌든 블로그나 인스타나 잘 보셔야 되고 혹시 이거 안 모르시겠으면 제가 이거 링크 드릴게요. 어머 어머 깜짝이야. 죄송해요. 제가 여기 안에 이걸 넣어갖고 깜짝 귀신 나온 줄. 프로필 설정이에요. 네. 여기서 사용자 이름 이거예요. 이거 까만 거 진한 글씨. 네, 네. 그래서 요것만 바꾸셔도 검색에서 걸려요. 아 네. 이거를 드론 플라이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음 뭐 그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요거 요거는 여기 뭐지 프로필 수정에 들어가시면 바꾸실 수 있을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사진도 로고로 쓰시는 것도 괜찮지만 네, 뭐 드론 사진 그런 걸 음 해도 좋죠. 그리고 네. 연락처 상세 정보 이런 게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네. 맞아요. 네, 그런 거 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네. 여기 이렇게 이런 거 보시면 이거는 제 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있죠. 팔로잉 메시지 연락처 이렇게 떠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폰이 아니라서 이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연락처 같은 거나 메시지 아. 같은 거에 이게 아마 프로페셔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프로페셔널 아닌가 봐요 그러면. 예. 그래서 안 보여요. 네. 이게 프로페셔널 네. 바꾸시면 이런 거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네. 이건 DM 받는 거고 연락처를 회사 연락처 뭐 운영 뭐 그 뭐지? 판매팀이나 이런 데로 해 놓으시면 돼요. 네.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음. 이메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요런 거를 잘 음. 세팅하시면 좋고 보통 이제 좀 잘 나간다는 이거는 카페고요. 카페 아니라 디저트 샵. 이거는 그냥 네. 인플루언서고 이건 제 건데 이런 분들 보시면 딱 느낌이 딱 오시죠. 이 이모티콘 쓰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뭐 음. 영업점 같은 경우에는 인제 날짜나 시간이나 이런 거 써 놓고 이런 음. 식으로 정체성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드론 플라이에 대한 거다라고 하면 네. 뭐 그 원래 그 여기서 쓰셨던 거 있죠. 여기서 쓰셨던 거. 드론 음. 안전 비행 정보 제공 뭐 대한민국 대표 소프트 뭐 어플리케이션 앱 드론 네. 플라이 뭐 이런 식으로 딱 짧게 짧게 딱딱딱 끊어서 이렇게 아이콘 음. 딱딱딱 쓰셔 가지고 딱 하시고 어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인스타는 이런 느낌이에요. 뭘 이렇게 막 올려서 보다가 '어 이거 괜찮네.' 하면은 거기에 인제 링크를 누르거나 뭘 하고 그러다가 '아 음. 이 사람 뭐지? 이 업체 뭐지? 궁금하네.' 그럼 보통 프로필 링크를 가요. 프로필에 가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음. 사람인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 업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여기 딱 들어왔는데 그게 일목요연하게 '아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게 딱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음. 결국은 여기서도 이 프로필 페이지에서도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이걸 누르게 하는 거예요. 음.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팔로잉을 누르게 한다거나 메시지를 누르게 네.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결국 네. 제품을 파는 사람들의 목적은 이걸 네. 눌러서 샵으로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저의 다른 거에 유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얼마 없긴 한데 팔로워가 이거를 누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 여기서 쓸 때도 이를테면 이건 릴스인데 여기서 쓸 때도 네. 결국 댓글 링크 유튜브 영상을 가라고 말을 해 줘야 돼요. 항상 콜 투 액션 음. 어디든 넣어 줘야 돼요. 그리고 댓글 네. 잘못했네. 이거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서 그대로 들고 와 가지고 이렇게 됐나 봐요. 여기 "프로필 링크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하세요."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피드에서는 프로필 가는 걸 유도하고 프로필에서는 이걸 누르는 걸 유도하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피 내가 PDF 프로필에. 피드에서 프로필에서.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걸 눌렀을 때 이 사람이 갈 길을 네. 정확히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를테면 음. 저는 욕심이 나니까 네. 이런 걸 만든 거죠. "이거 볼래? 이거 볼래? 음. 이거 볼래? 이거 볼래?" 다 누를 수 있게. 근데 네. 아주 정말 명확한 목표 하나만 가지시면 그냥 이 링크를 다이렉트 링크로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희가 피드를 여러 개를 인제 목표가 여러 개가 있다 보면은 뭐 네. 이런 링크트리 같은 걸 이용하셔서 하나는 어린이 음. 드론 뭐 자세한 내용 보기, 하나는 뭐 네. 방제 시스템 보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거실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게 명확히 정리가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이거부터 일단 여기 네. 프로필부터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즈니스 계정 아니 그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만드시는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콜 투 액션 반드시 이거 누를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볼 때 이 반응을 볼때 여기 보시면 게시물 반응, 뭐 공유, 노출, 댓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결국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주소를 눌렀냐, 웹사이트를 눌렀냐 이거를 그 평가 이 내 인스타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냐의 평가의 척도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요거는 목표를 잘 세우셔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내용 다 그 동영상에 있으니까 그냥 출근길이나 이럴 때 한번 네. 네. 보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리즘 이런 것도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 음. 뒷부분은 잘랐어요 사실. 그 네. 개인적인 얘기들도 있으시고 그래 갖고 네 아. 요까지만 네.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좋아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아. 네.
결국 팔로워가 네. 많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저희가 뭐 명품을 그 팔로워 많은 인플루언서들은 블로그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저희의 타겟이 네. 아니라 막 몇만, 음. 몇십만, 몇백만 되는 사람들은 명품 들고 다니거나 좋은데 여행 가거나 뭐 이쁘거나 잘생기거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사람들처럼 우리가 브랜드 계정이 될 수는 없고 결국 타겟 음. 오디언스가 우리를 얼마나 볼 수 있느냐의 문제고 네. 그거에 그거에 뭐랄까 그 척도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프로필 방문. 제가 말했죠. 이렇게 막 넘기다가 음. 괜찮은 것 같으면 프로필에 온다고. 결국 프로필에 몇 음. 명이나 방문을 했는지, 그리고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몇 명이나 클릭을 했는지, 혹은 프로필에 있는 링크 말고 내가 원하는 게 전화하기, 연락하기라던가 이런 거면 그런 버튼을 얼마나 많이 클릭했는지, 그걸 사실 제일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뭐 팔로워가 제가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 다른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로그도 하고 뭐 근데 그 원래 그 대표님 유튜브도 원래 하셨고 뭐 하여튼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쓰고 있는데 채로 제가 결합하고 인스타를 만들어서 49명인가 47명이었어요. 네. 팔로워가.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스토리로 이 브랜드에서 하는 행사를 소개를 했어요. 웨비나를. 음. 그래서 네. 스토리를 보고 어떤 분이 웨비나에 온 거죠. 그 웨비나에 음. 와서 거기서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웨비나에서 이제 제품을 판매를 했거든요. 라이브 커머스처럼. 그러면 사실 47명인데도 그 제품이 몇백만 원짜리였거든요. 강의 프로그램이라. 네네. 47명이어도 이런 식으로 적합한 타겟에게만 접근을 하면 그러니까 실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음. 좋아요나 이 팔로워의 숫자에 너무 그거 하지 마시고 일단은 타겟을 잘 잡는 거. 타겟 잘 잡으려면 해시태그 잘 쓰시고 콘텐츠를 의미 있는 걸 만드시면 되니까. 그리고 초창기에 뭘 해야 되는지는 여기 이거 강의 들으시면 나와요. 네. 강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캔바만 한 번 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캔바 써 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캔바, 망고보드 이런 거 많이 써 봤어요. 아 예. 미리 캔바가 캔버스도 좋은데. 네 미리 캔버스 좋은데 저는 미리 캔버스를 원래 쓰다가 어 음. 쪼끔 유치한 약간 느낌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네. 있었고요. 음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미리 캔버스를. 그래서 네. 딱 보면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아 이게 다 미리 캔버스구만.' 딱 보이니까 좀 그래 네네. 가지고 캔바로 옮겨온 것도 아. 있고 네. 근데 미리 캔버스는 무료라는 게 좋긴 하죠. 그리고 네. 무료인데도 기능이 많은데 캔바는 좀 아쉬운 게 유료로 써야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음. 무료로 쓰면 제한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아까 음. 말씀드렸던 네. 애니메이션 기능 같은 것도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돼요. 근데 사이즈 음. 바꾸는 게 안 돼요. 음. 이를테면 정사각으로 일단 먼저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정사각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건 애니메이션 준 거거든요, 다. 여기 네. 애니메이션 다양한 게 있고 여기 왕관 붙기 전까지는 다 무료라서 요런 애니메이션들 베이직 같은 거 쓸 수 있어요, 여러 개를. 네. 그래서 이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이를테면 옆으로 길게 만들어야 유튜브로 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유튜브로 사이즈를 바꾸려면 그거는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유료가 아니면 유료. 사이즈가 안 바뀌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릴스용으로는 길게 해야 되잖아요. 네. 릴스랑 유튜브 쇼츠는 길게 이 모바일 음. 사이즈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로 바꾸려도 다 무료가 안 돼요. 유료만 이렇게 바꿀 수 음. 있어요. 근데 막 금방금방 바꿔 주니까 되게 좋고 이를테면 눕기 있다는 거 아시죠? 배경 아 네. 지우는 거. 그것도 여기 유료 버전에서는 배경 지우는 것도 해 줘요. 음. 그리고 뭐 여러 음. 가지 음악 쓰고 뭐 사진 같은 것도 정말 캔바랑은 아니 미리 캔버스랑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유료만 쓸 수 있는 사진들이 많고 그래서 근데 저는 엄청 좋아졌어요. 이거를 쓰고 유료로 돌리고 나서 정말 일에 네. 작업 시간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하네요. 강추하고 예 강추하고 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사실 회사에서 회사 계정으로 사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1 년에 14만 원인가? 아니 아니야. 캐나다 달러로
$140 이 음. $150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네. 한 13만 원 정도면 될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사실 한 음. 달에 10,000원 정도 마케팅 비용으로 쓴다 생각하면 회사에서 해도 음. 되고 아니면 뭐 앞으로 쓰실 거면 그냥 개인 계정으로 네. 쓰셔도 되고 완전 그렇죠. 강추드립니다. 제가 혹시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라고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이쪽 마케팅 쪽 아무것도 몰라요. 어필리에이트라고 어 네. 쿠팡 파트너스가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플레이트요? 네. 예, 쿠팡 파트너스 네. 어필리에이트인데 누군가 제품을 추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네.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사람한테 이 추천한 사람이 커미션 같은 걸 받는 거예요. 음. 이게 해외에서는 이게 완전히 굉장히 큰 마케팅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음. 누군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려요. 그리고 "이 제품 네. 정말 좋다. 꼭 사길 바란다." 이렇게 추천하는 글을 올리고 링크를 걸면 그 링크가 유니크한 링크예요. 그 사람한테만 그 음. 링크를 줘요. 그래서 그 링크를 음. 클릭하면 캐시 같은 걸 추적을 해서 '아 이 사람 네. 블로그를 타고 들어왔구나.' 그러면 이 추천해 준 사람 결국 구매가 완성이 되면 추천해 준 사람한테 일정한 커미션을 주는 이런 마케팅 음. 기법이에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쿠팡에서 하는데 사실 쿠팡이 미국 회사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불법이 아닌 건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저도 뭐 여기서는 아마존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음. 데서는 그걸로만 이제 웹사이트를 아예 그래서 아마존 제품을 큐레이팅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쫙 골라서 설명 같은 거 막 블로그 같은 걸로 잘 해 놓은 다음에 그걸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 네. 예. 국내에서는 그런 거 할 그게 수 해도 그게 되는 정확히 건지 어플 어필리에이트. A 어필리에이트. 예. 한번 여기 있나 네. 볼게요. 한번 쳐 쿠팡은 많이 봤는데. 네. 쿠팡 파트너스 그 어필리에이트 네. 마케팅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은 알리익스프레스도 많이 한다. 아마존 음. 알리익스프레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뭐 만약에 되시면 근데 한국에서는 쿠팡밖에 잘 모르겠어서 그런 데도 되긴 한다. 마켓컬리. 근데 그게 음. 대부분 그런 포인트나 이런 걸로 주더라고요. 근데 네. 아마존은 정말 현금으로 돈으로 들어와요. 네. 누가 얼마 하나 얼마 정도 사면 들어오시는지. $20 20% 높은 건 20% 까지도 20%. 주고요. 5%만 주는 데도 있고요. 다양해요. 어.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뭐 하나 사면 저한테 $3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 어.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이거 왜 하기 시작했지? 캔바를 제가 하거든요, 어필리에이트를. 네. 그래서 혹시 네. 유료로 하실 거면 이 링크를 써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 그 링크는 어디로 주시나요? 이거 제가 지금 이거 네. 카톡으로 보냈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제 이런 네 식으로 설명을 5% 하는 받으시겠네요? 네. 네. 제가 어쩌고 저쩌고 막 왜 유료로 써야 되나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네네. 마지막에 이렇게 햄버 가보기 그래서 요 링크를 타고 음. 가면 그렇게 되는. 네. 나중에 블로그 음. 개인적으로 한번 하시면 이런 거 한번 해 네. 보세요. 네네네. 어필리에이트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고지를 해야 되죠. 한국 그 법상. 제휴 마케팅 음.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재밌어요. 이것도 소소한 음. 재미로 네.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아 그리고 그것도 하나 드릴게요, 링크. 그거 만드는 방법. 비즈니스 스위트. 아마 강의 아. 들으셔도 할 수 있을 텐데 혹시 그냥 따라 하실 네. 거면 유튜브에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또 저기 카톡으로 보내겠습니다. 가끔 아이고 하나 버렸네. 가끔 들어와 보시면 이것저것 또 도움되는 영상들 만들었으니까요. 한번 가끔씩 와 보세요, 유튜브도. 지금 제가 그 컨설팅 해준 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네. 마케팅 명칭이 콘텐츠 마케팅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블로그로 하시는 거는. 네. 네. 그럼 뭐 온라인 마케팅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네. 디지털 마케팅이다 뭐 또 뭐야. 그냥 그 전체적으로 네. 다 해외에서는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온라인 마케팅이란 용어를 잘 안 쓰긴 해요. 디지털 마케팅, 음 제가 전공한 과목도 학교 다녔거든요, 캐나다에서. 근데 디지털 네. 마케팅 앤 마케팅 애널리틱스 해서 디지털 마케팅과 마케팅 분석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콘텐츠 마케팅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블로그 같은 거 활용해서 콘텐츠를 많이 퍼뜨려서 이제 사람들을 끌어온 다음에 그 끌어온 네.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만드는 이런 마케팅 음. 전반적인 걸 다 뜻하고요. 근데 이럴 때 콘텐츠는 제품을 설명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으로 정한 예비 고객들이 유용한, 그 사람들이 검색을 할 만한 유용한 내용들을 제공하라고 해요, 보통. 그러니까 음. 지금 잘하고 계세요. 뭐 그런 뭐 음. "어떻게 알아볼까요?" 라든지 뭐 이런 거 정보를 제공을 하면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유입이 되잖아요, 검색을 통해서. 네네. 그래서 그 검색을 통해서 유입된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신뢰도 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 여기 되게 괜찮은 데네.' 그러면서 제품도 사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런 마케팅 기법이고, 이거 말고 뭐 다이렉트 마케팅 혹은 이메일 마케팅, 그래서 뉴스레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이제 그걸 한 거죠. 이 사람들은 뭐 마케팅 수신동의 같은 거 하신 분들, 네. 아니면 뉴스레터 구독 동의 같은 거 하신 분들한테 바로바로 이렇게 쏴주는 걸 다이렉트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뭐 그로스 마케팅이라고 요새 많이 쓰던데, 그거는 네. 그 데이터 분석을 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마케팅을 하는 건데요. 비슷해요, 하는 일은. 근데 기본적으로 음. 아까 제가 인제 통계 같은 거 봤잖아요. 그리고 네네. 인스타그램이나 그 페이스북도 통계를 보고,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인제 인스타그램이 어차피 한 몸이긴 하니까, 같은 회사니까 통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통계들을 보면서 뭐 타겟 어느 쪽이 우리한테 더 좀 이렇게 반응이 있었는지라든가, 우리 음. 이를테면 리타게팅 같은 게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광고 같은 네. 걸 집행을 하면 우리 네. 광고를 한 번 이상 눌러봤던 사람한테만 다시 광고를 쏴준다거나, 이런 게 이제 그 인스타그램 그 광고 집행 내역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광고를 음. 눌러봤는지. 그러면은 한 번 이상 눌러봤거나 뭐 플레이 동영상이었으면 플레이를 해본 사람한테만 다시 이 광고를 쏴주세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음. 분석해서 좀 더 정밀하게 타겟팅하는 그런 마케팅을 음. 그로스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로스 마케팅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돼요. 규모가 돼야 되고 유료 광고를 했을 경우에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광고를 해야 반응을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은 뭐 오가닉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을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음. 광고를 한번 돌리면 막 수천 명, 수만 명한테 저희 콘텐츠가 쫙 나가잖아요. 그러고 나면 음. 그중에 반응의 정도, 그리고 뭐 여러 테스트 같은 것들 막 하거든요. 제목 두 개 중에 뭐가 더 좋은지 뭐 이런 AB 테스트 이런 음. 걸 해서 반응을 측정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측정 값을 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새로운 걸 돌리는 거죠. 근데 돌릴 때도 음. 주로 뭐 그런 걸로 이제 광고를, 그러면 어떤 타겟을 타겟팅 하잖아요, 저희가. 그 네네. 페이스북 광고하면 타겟팅할 때 뭘 더 중점으로 타겟팅을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주로 많이 써서, 음. 이제 오가닉은 그냥 콘텐츠 중심으로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규모도 저희는 작으니 크지 네. 않으니까는 네. 그쵸. 검색 엔진 음. 마케팅이니까 검색 엔진 SEO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네.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뭐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는데, 사실 해외에서는 구글에 어떻게 검색이 잘 걸리게 할 거냐 그런 걸 엄청 연구를 많이 하고, 음. 키워드 찾는 툴들을 다 유료로 꽤 비싸게 월에 얼마씩 네. 내고 서비스를 해요. 근데 한국은 네. 사실 구글보다는 네이버고, 네이버 인제 최적화하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어떻게든 인제 좀 알아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키워드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네이버에 저는 진짜 상위 노출은 진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블로그가 음. 지수가 높아야 돼요. 근데 그 지수는 네.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음. 꾸준히 계속 지금 블로그 키워 가시면 되고 지수만 높아지면 사실 뭘 써도 상위에 노출이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까지 당장 안 되면 이제 키워드 같은 걸 음. 잘 기술적으로 잘 인제 구겨 넣어서 하면 되죠.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키워드 찾는 툴 뭐 이런 것들은 뭐 구글 애널리티크나 구글 뭐 태그 매니저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건 다 그 네이버 쪽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 다 네. 전혀. 구글 네네네.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네네네. 제가 하는 것들이 다 인스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3 개에서 한정이 돼 있으면은 이 나머지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인스타는 인스타는 썸트렌드인가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쪼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음. 그 해시태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키워드 마스터는 인스타가 아니라 네이버만 하는 네. 건데 어차피 사람들이 네이버에 넣는 검색어나 다른 데 넣는 검색어나 비슷하긴 할 텐데 썸트렌드 이거 인스타는 음. 이거 보시면 근데 이것도 유료 플랜이 유료로 해야 쪼끔 더 볼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키워드 마스터를 좋아하는 이유는 비율 계산을 해 줘서 산수를 안 네. 해도 된다는 것과 무료라는 네네네. 거. 이것도 링크 카톡으로 보내 드렸어요. 썸트렌드 한번 네. 보시면 고맙습니다. 좋을 것 같고.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음. 인스타는 하시다 보면 그거 키워드를 아 해시태그가 대충 비슷한 해시태그들을 쓰시다 보면 남들이 쓰는 걸 음.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여기 넣어 음. 놨는데 어 잘하는 사람이 쓰는 포스트를 보시고요. 그 포스트에서 그 사람이 무슨 해시태그를 쓰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 해시태그를 쓰면 돼요, 저희도. 음. 근데 이제 지금 어린이 드론으로 하실 거면 어린이 드론용은 따로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스타 네. 계정을. 그리고 어린이 드론으로 하실 거면 그 해시태그를 어린이 드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장난감, 뭐 선물 추천, 어린이 선물, 뭐 초등학생 선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녀 보세요. 어차피 살 사람은 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대충 어떤 키워드를 쓰는구나.' 뭐 어린이날 선물, 뭐 음. 어린이 선물 이런 그 키워드들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해시태그들을. 그럼 그 음. 네. 해시태그들을 내가 다시 가져와서 쓰면 돼요. 인스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린이들은 드론플라이 앱 서비스 이렇게 2 개로 나누는 게 네. 더 그것도 효과적일 것 괜찮을 같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전혀 다르니까. 결국 네네. 어린이 맞아요. 드론은 저는 그 어린이 드론으로 새로 만든 그 콘텐츠는 아줌마들 타깃으로 그 자녀를 둔 엄마들 혹은 선물을 해야 되는 뭐 조카나 있는 사람들 음. 타깃으로. 왜냐하면 아저씨들은 어차피 저쪽으로도 오실 것 같아요. 그 네네. 블로그로도 그냥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로도. 네네. 네. 새로운 타겟을 만드는 거죠, 인스타로. 음. 네.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컨설팅 너무 명쾌하게 해 주셔 갖고요. 아유 네. 다행이네요. 만족을 하셨으면. 네. 네. 이제 네. 내일 가서 실행을 해야겠죠, 저도. 네. 할 일이 많긴 하지만 또 하다 보면 쑥쑥 크는 게 네. 느껴져서 되게 보람 있으실 거예요. 음. 네. 저랑 아. 이런 거 하셨던 분들 대부분 다 효과를 보셨어요, 정말. 그래서 네네. 뭐 효과 또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개인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음. 요거 이 인플루언서는 좀 다르겠네요. 이 컨설팅 내용이. 그렇죠. 예예예예. 제품에 음. 관련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근데 네. 또 자기들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 그 키워드에 맞춰서 그리고 시장에 네. 맞춰서 하면 되니까 그런 것 음. 같아요. 근데 지금 원리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네네. 이제 요거 진짜 말 그대로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다가 개인 거를 한번 키워 보셔도 괜찮을 음. 거예요. 지금 뭐 기술이 다 네네. 있으시잖아요. 원래는 기술 없는 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못 하고 사실 제가 이런 매체를 다 통합해서도 하지 않거든요. 그냥 뭐 카카오톡 아. 채널만 하든지 블로그만 하든지 하나만 하고 그 대신에 그분들한테는 캔바 사용법 같은 걸 좀 가르쳐 드려요. 근데 그런 네. 거는 하실 필요가 없어서 지금 더 이렇게 넓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음. 거거든요. 네. 기술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금방
잘 음.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후기 저도 남겨 갖고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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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여기저기 네. 잘라 가지고 잘 쓰도록 네. 할게요. 많이 쓰시면 돼요. 동의한 겁니다. 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중간중간 궁금한 거 있으면 네. 단톡방에서도 그렇고 여기 뭐 네. 카톡으로도 그렇고 물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문 좀 하다가 좀 생긴 게 있으면은 좀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랑 네. 문서 보내 드릴게요, 메일로.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세요.